2000년 9월 2일 6.15 공동선언 이후에 그 이행 절차로 진행되었던 63분의 1차 송환 그 시절의 그 벅찬 감동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년 된 오늘 그 자리를 함께 기념하면서 정말 뜻깊게 보내고자 준비를 했었지만 더 많은 분들 모시고 준비하고자 했지만 사실 코로나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분 모시고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점 많이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김영식 선생님부터 인사 올리겠습니다. 성공회대 우리 김동춘 교수님 오셨습니다. 양심수원의 권호 명예회장님, 범민연의 이규재 의장님, 한국진보연대 한춘목 상임대표님, 진보당 김재원 상임대표님, 양심수원의 김혜순 회장님, 민주노총의 김재화 비상대책위원장님, 양원진 선생님이십니다. 양희철 선생님이십니다. 박희성 선생님이십니다. 4.5혁명의 한찬욱 지장님, 범민연의 노수희 부의장님,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대표님, 민중민주당의 한준혜 동지, 양심수원의 김재선 부의장님, 통일뉴스의 이기한 대표님, 삼성일반노조의 김성환 위원장님, 임경옥 위원장님, 김동원 감독님, 비전형 장기수 송환 20주년을 기념하고 2차 송환 축구대회를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했고 또 판문점 선언에서도 남북 분단 후 발생된 인도주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남북이 합의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꿈에도 그리지 못하는 자기 조국과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조망을 끊고 만들어가는 새로운 길, 선생님들을 통해서 남북이 소통하게 되고 서로 평화의 길로 비전형 장기수 선생님들의 2차 송환이 된다면 우리 민족의 깊은 상처에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나를 위해 비전형 장기수 선생님들께서 하루빨리 꿈에도 그리던 조국 땅을 밟으실 수 있도록 내 고향을 못 가고 철조망을 쳐놔가지고 못 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조국 내 땅인데 왜 못 갑니까? 왜 자유대를 못 갑니까? 이 철조망은 누가 쳤습니까? 우리 민족이 쳤습니까? 외국인이 갖다 쳤습니다. 하루속히 고향으로 가서 죽기 전에 우리 가족들도 좀 보게끔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잔디만 푸르러 푸르러 솔밭 사이로 회오리 바람 타고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고 말았구나. 피어나지 못한 채 붉은 장미는 시들었고 지난 2000년 1차 송환 이후 오늘까지 이어지는 20년 동안은 그야말로 희망 고문의 시간이었습니다. 체제나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도주의적인 양심의 문제이고 나를 고향으로 보내주시오. 나는 경동형 수의부 장관 때 고향으로 가겠다는 약속이 다 되어 있었는데
민족 반역자들이 반대해서 못 갔습니다. 빨리 꼭 보내주세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꼭 이루어지게 해줄 것을 바라고 기다리겠습니다. 장관님 건강 바라며 이만 표를 놓습니다. 2002년 9월 9일 김영식 드림. 이 기념대 이후에 2차 송환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겠다고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여는 말씀은 한국진보연대 한춘목 대표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 10일이지요. 북에서는 아마 당 창건 75전이다 해서 큰 아마 축제로 경사로 아마 여러 회합들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20년 전 9월 2일 우리 63분의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께서 가시면서 저희들에게 남겨준 많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 중에 저는 가슴에 확 꽂혀 있었던 것이 저도 그때 권원 선생님이나 여러 어른들을 모시고 그 장기수 선생님들 송환하는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어른들 말씀들을 들을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공사석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나는 당으로 복귀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사실은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40년, 30년 감옥을 사시면서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 저것이었구나. 저분들의 표현으로 당, 우리들이 주로 얘기하는 조직, 거기에 복귀하는구나. 그런 걸 참 들으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분들의 신념, 사상에 대한 의리랄까, 지조랄까, 그 진정성, 숭고함, 그런 것들을 절실하게 느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북으로 가신 지도 2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아마 살아계신 분들이 많이 그곳에서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남북 정상들이 평양에서 6.15의 약속을 선언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 6.15의 약속이 선포되고 그 약속에 인해서 이산가족도 상봉하고 우리 장기수 선생님들도 송환됐지요. 금강산은 확장됐고 개성은 열렸습니다. 민간 차원의 많은 회합들이 이루어졌죠.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여성, 지식인 각 지역들 얼마나 많은 회합들이 이루어졌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은 실천이지요. 실천이 없다면 과연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0년 전 10월 10일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당창건 55돌이었겠지요. 지금 20년이 지난 오늘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20년 전 10월 10일 날 실현됐습니다. 당창건 55돌 기념하는 남측의 민간 참가단들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남쪽 정부가 허가를 해서 남측의 대표단들이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내려서
북의 당창건 55돌 기념식에 참가했습니다. 그날 우리 노수 이장님은 아마 이 말씀드리면 가슴에 뭉클하게 와닿을 텐데, 우리 노수 이장님과 저를 포함해서 7명의 통일 일꾼들은 중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합법적으로 정부가 허가를 하지 않으면 7명은 통일 방북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7명은 중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그것을 허가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돌아오고 100여 명의 민간 사절단들이 평양에 당창건 55돌 기념행사에 공식적으로 참가했습니다. 그 약속의 준엄함 느껴지지 않습니까?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평양으로 송환하고 당창건 55돌 기념식에 남측 민간 대표단을 참가시키는 것. 김대중 정부가 이것을 해내는데 과연 녹록했을까요? 미국은 가만히 있고 수구 세력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미국과 수구 세력들이 박수치면서 환영했습니까? 그러나 약속이기에 실천한 것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1700만 촛불 시민의 힘으로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촛불 정부라고 생각해서 문재인 정부를 시민의 힘으로 뽑았습니다. 이제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 백두산에서 두 지도자가 사모님들을 모시고 손을 벌쩍 들고 전 세계 앞에 공표했던 남과 북 정상의 약속, 이것은 두 분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8천만의 약속입니다. 3년 6개월이 지나서 이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기 미국의 대통령이 부시였습니다. 전 세계 전쟁을, 침략 전쟁을 일삼던 부시가 대통령일 때 남과 북 정상의 약속이 7천만 결의 앞에 실천됐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우리는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실천해야 합니다. 4.27 선언, 9.19 공동선언 실천해야 합니다. 6.15 공동선언 이어가는 것 아닙니까? 비전향 장기수 송환하십시오. 이산가족 상봉 실현하십시오. 금강산 개성 철도 도로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마땅히 촛불 대통령, 촛불 정부가 8천만 결의 앞에 엄숙히 선언한 약속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 길에 마가 나서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압니다. 수구 세력, 국민의힘, 국민의 짐 마가 나서고 있지요. 미국이 마가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1700만 국민이 나섰습니다. 자주와 통일,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서 8천만 결의가 힘을 합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촛불 시민 국민들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그 약속, 그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평화, 번영, 자주통일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사회단체도 종교단체도 문재인 대통령께 힘을 드리면서 그 약속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보다 더 열심히 결심하고 투쟁하겠습니다. 돌파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평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차 송환이 왜 꼭 필요한 것인지 그 말씀을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님 모시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자들 몇 사람이 지난 1차 송환 직전에 올라가시면 앞으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다 그래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또 당시에 아마 낙성대 근처 식당에서 그때 송환 올라가신 분들하고 식사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세월이 20년이 휙 지나갔습니다. 올해가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70주년,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전쟁입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UN 총회에서 종전 선언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협력을 해달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4.27 판문점 회담 이후에 싱가포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약간 사실은 기대도 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나중에 최근에 미국의 중요 인사들의 회고록에 보니까 사실상 트럼프는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농락당한 느낌도 사실은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서 빨리 이 종전선언, 비록 그것이 무슨 평화선언까지는 아니지만 상징적으로라도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전선언 다음에 이제 군비 축소라든지 군사훈련 중단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현안들이 한 단계 한 단계 해결되어 나갔으면 기대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회담, 평화선언 문제는 사실은 남북한 당사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결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없이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오늘 이 2차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이나 그 다음에 금강산 문제, 이산가족 문제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저는 결단을 하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너무 조심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 2차 송환 문제는 이미 약속을 한 것이고 6.15 이후에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한국의 보수 세력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 장기수 어르신들은 여기 있는 고초를 많이 겪으셨고 제가 충분히 이 주제로 많이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30년에서 40년, 45년까지 감옥에 사람을 유폐시킨 나라는 20세기에 없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가장 감옥에 오래 산 사람은 박열 선생인데 이분이 산 기간이 27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반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이거는 정말 문명국가의 수치죠. 그리고 사실은 남북한이 전쟁 상태라고 우리가 한다면 저는 이분들은 전쟁 포로로 취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인도적인 인도법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돼야 되고 북으로 송환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향 공작도 역시 그 폭력과 테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않는 전향하신 분들도 저는 마땅히 송환 대상에 포함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아까도 한충목 선생이 이야기를 했지만 촛불 정부라고 자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개혁적인 조치도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180석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는데도 이렇다 할 개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매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남북한의 이 말하자면 대화와 화해 문제는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래도 적극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인영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또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인영 장관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남북한의 이 2차 송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조금 더 이런 감정적인 이런 불편함도 해소가 되어서 좀 그래도 그 국내 보수 세력이나 미국의 방해를 물리치고 남북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이라도 넓혀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도 지금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마지막에 여생을 북에서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인도적인 차원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대승적인 결단을 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꼭 2차 송환이 성사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송환 감독으로 유명하시죠. 김동원 감독님께서 20주년 기념 영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감정선을 가장 잘 표현하시는 분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땅과 북은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그분들이 올라갔을 때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한테 모두 공화국 영칭호를 내려주셨어요. 방 한 서너 개가 있고 한 현대식 아파트를 제공해 주셨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63명 한 분 한 분에 대한 일생을 장편 소설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북에서 150명의 여성분들을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전국에서 40대인데 혼자인 여자, 그리고 간호사, 의사 자격이 있는 여자. 이 선생님들 63분 선생님들하고 한 2달인가를 이렇게 전국 쫙 명승지 견학을 시켰어요. 다니면서 그래도 힌트는 줬겠죠. 마음에 있는 여자 있으면 말해라 했겠죠. 나 저 여자 정말 마음에 있다. 그래서 그 여자분들도 나 이 선생님 참 좋다, 나 같이 하고 싶다. 그런 게 저를 이렇게 짝을 모아가지고 한 10명 남아 국가에서 같이 결혼식을 해줬거든요. 2007년 방북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세 분 선생님을 함께 만난 적이 있어요. 뭐 놀라운 거는 그분들이 첫째는 굉장히 건강하세요. 활달하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 그분들이 남쪽에 오랜 기간 같이 했다가 못하신 게 많아요. 근데 북지에 올라가서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취미, 특기, 공부 이런 걸 다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박사학위도 받으셨고 어떤 분은 붓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크게 장만도 해두시고 또 그림도 그리시고 또 봉사도 많이 하셨어요. 건설장이나 부대마다 공연도 다니고
또 맛있는 거 준비해서 또 후방 사업도 나가고 학교들에 가서 학생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뭐 전쟁 때 싸웠던 이야기, 그다음에 남쪽에 가서 고문받던 이야기. 따라서 정순택, 정순동 노인처럼 강제 전향의 부당성을 말하며 확고한 송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오늘 또다시 장기금 양심수들이 강제 전향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대부분 전쟁 포로이고 정치 공작 또는 안내원으로서 남쪽에 왔던 고향이 북쪽이고 가족들 또한 북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이것은 우리 민족이 역사적 임무로서 수행해야 할 그런 책임있는 일입니다. 남과 북 사이에 오고 가고 마음대로 자유왕래가 될 수 있는 그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비전향 장기수 송환이 빨리 이뤄질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택 선생님, 신념의 고향 가는 길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끝내 이렇게 가셔야 했습니까?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던 통일조국의 그 영광의 날을 다 같은 나라인데 왜 산 사람을 못 보내고 이렇게 죽은 사람을 이렇게 보내고 말이야. 이게 말이나 돼 이게. 비전향 장기수 정순택 씨의 시신이 오늘 북쪽의 유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남파간첩이자 31년을 감옥에서 보낸 장기수 정순택 씨가 시신으로 남아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47년 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이 84살이 되어 돌아온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정순택 선생님 돌아가심을 계기로 해서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급류를 타게 됐습니다. 이제 뒤늦게나마 정부에서 송환 방침을 정하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는 13년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법정 이혼을 하는데 이것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죽으면 자동적으로 이 집이 우리 집사람이 넘어가는데 살아있는 그런 조건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혼을 해야 된대요. 오늘 가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 가려고 준비한 거지. 그게 언제 갈는지 모르니까 내일에도 가려면 이거 써놔야 되거든 미리. 난 다 버리고 가려는데 가면. 다 버리고 가려고. 버리고 가려고? 좋아. 돈 있으면 돈 가지고 거기가 사지 뭐라. 돈이 있어야지 그렇게. 우리 건강해야 우리 통일되면 우리 거기 가서 만납시다. 나 30대 여인을 만나서 지금 임신 3개월이다. 우리 할머니 만나서 내가 그동안에 못해줬던 거 지금 남편 노릇을 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써서 이제 딱 보내란 말이에요. 건강하셔야 되는 게. 한국을 뒤집고 대한민국을 부시기 위해서 살인, 강탈도 서슴지 않기 위해서 신념을 가지고 내려와서 잡혀서 복역하는 자들입니다. 이번 비전향 장기수 송환 우리가 목숨을 걸고 받게 됩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조업 중단 사태 19일 만에 남측 인원의 전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또 북한은 우리 측의 철수 결정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으며 통일부는 구두로 철수 결정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전전날에 그 공무원 답신이 왔어요. 근데 아무튼 통일부 과장의 정결사항으로 온 공문인데 정말 가슴 찢어지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더 진위를 파악해 봐야겠지만 그 공문을 받아보신 우리 선생님이 여러 피아노 곡을 연주하시면서 고향을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을 뵀습니다. 우리 김영식 선생님 오시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생각해서 고향으로 보내주려고 노력하는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향이 가까워요. 여기저기 평강 복계 거기 고개 넘어가면 이천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사는데 아니 가까운 내 조국을 왜 못 갑니까? 너무도 기가 막힙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5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통일부에다 편지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시원찮게 대답이 왔어요. 먼저 갈 사람 다 보냈다 이런 식으로 왔어요. 이야 참으로 너무 양심도 도덕도 없는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할 건 그런 게 있어요. 나는 고향에 살 적에 어렸을 적에 말이야 우리 마당 앞으로 임진강이 흘러요. 임진강이 흐르는데 그 어렸을 때 그때 아마 11살에 12살 됐을 거야. 그때 이제 그 동네 그 형님들하고 거기 나가서 이제 목욕을 하고 막 이렇게 놀다 그러는데 이거 내가 이 펜펜한데 웅덩이가 있었어요. 거기 그냥 얕은 데서 막 이렇게 놀대는데 웅덩이 빠져가지고 둥둥 떠내려가는 게 한공으로 그렇게 떠내려가는데 우리 정 형님이라고 있는데 그 형님이 칵 겹쳐가지고 팔을 끌어서 이 잔디밭에다 칵 눕혀놓더라고. 이야 그때 내가 죽을 건데 그렇게 살려준 그 형님을 내가 좀 커서 형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싶어도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니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고향 땅 늘 참 그립고 저 산에 내가 밤도 주스로 다니고 도토리도 주스로 다니는데 산이 얼마나 변하는가. 가서 산천도 보고 싶고 부모님들 모실 가서 이제 산수라도 좀 보고 이렇게 좀 조리도 하고 싶고 나는 여기 나올 적에 우리 딸이 2살 되는 거 둬두고 나왔어요. 그런데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 50년이 넘어갔어요. 이야 너무도 기맥히다. 우리 민족 왜 이렇게 갈라서 살아요? 일제 때는 일제대로 고생하고 해방돼 가지고는 해방된대로 고생하고 아까 누구라 저 이념 얘기를 하는데 이념이 어떻게 틀린가? 일제 때 독립운동 가진 사람이 옳았는가? 그 침략자 일본을 도와준 것이 옳은가? 이 이념은 이렇게 둘이 딱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것만 똑똑되게 우리 민족이 잘 알면은 우리 민족은 좀 멋지게 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구만요. 그리고 또 우리 이 아버지 어머니 살던 그런 생각도 늘창 나고 더욱 그래서 부모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작은 아버지도 어떻게 사나 어쩌나도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돼서 이렇게 늘창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잘 도와줘서 빨리 북으로 가게끔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연이은 종교인들의 그런 농성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인데요. 그 길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박승열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수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그간의 고초를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서 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이렇게 고난의 행군을 다 겪으셨던 선생님들에 대한 말씀을 제가 감히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졌습니다. 원고를 준비했지만 모두 다 참 객적인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어떻게 보면 민족과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이 노년에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삶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이 일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사람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의 소중함,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늘 절실하게 느낍니다. 2000년 9월 2일 그날 북으로 송환되신 분들 그리고 가지 못하셨던 분들 이제 또 2차로 송환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이 일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20년 동안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참 송구하고 그리고 무언가라도 해서 하루속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포로된 자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비전향 장교 선생님들에게도 신의 가호가 있어서 참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추석 전에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추석도 지났습니다. 저는 이 20년이 마치 2020년이자 또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을 준비한 20년이 되었습니다. 이 20년이 지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리운 가족들
또 이미 고인이 되셨던 부모님들 그 산소라도 참배할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인간다운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어떤 종전과 평화, 거대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12명 이제 남으신 이 노년의 삶을 살고 계시는 이분들 얼굴을 단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다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발이 성성한 우리 선생님들께서 고향에 속히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가 다르고 신념이 달라도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가 다르고 신념이 달라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참으로 인간다운 세상이죠. 그리고 정말 그것이 꿈꾸는 평화의 나라고 통일의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냉전의 시대에 오셔서 온몸으로 고초를 겪으셨던 선생님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찌 어떤 분단을 또 극우적인 이념의 문제이겠습니까? 정말 통일과 평화의 세상을 바란다면 다른 큰 것이 아니라 노년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하고 아니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을 한다면 그것이 통일된 세상이고 평화를 이루는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 모으고 손 모아서 정말 이 노년의 삶을 살고 계시는 비전향 장기수 12분이 올해는 넘기지 않고 고향으로 속히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마 빨리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행동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육철 선생님이 비전향 장기수의 그 마음,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시로 낭독하시고 직접 시를 지으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고향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애써주신 선생님들 또 동지들 고맙습니다. 보면 서글픔이 먼저 와 닿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약속을 실천을 했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을 그걸 못할까? 저는 청와대나 통일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말아라.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법이다. 쭉 나가라고. 아까 우리 김영희 선생님은 50년이었으면 6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서 70년이 된 분도 계십니다. 인간 이하의 처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느낀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제 얘기에 시를 몇 사 적었습니다. 돌아가리 내 고향으로,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고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흐르는 시내 몇 같던 내 고향으로 어릴 적 놀던 추억 70년 60년 지나온 오늘 열버져 힘이 해라 세월이 삼켜버린 옛 생각 그 추억들 조국이 놓여진 현실은 얼음장인가 각박한 인심 정은 잦아들고 껴입어도 추위는 몸서리치게 앙탈을 부리랴 몽이를 떨랴 받아줄 리 하나 없는 허허로운 뿐 그렇다고 주저줄 없지 않네. 수구 초심인 것을 낙엽 계급 있는 것을 태어날 때 각기 받은 권리가 있다. 행복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린치나 고문받지 않을 권리, 살고 싶은 데 가서 살 권리.
보내주오 내 고향으로. 우리 상궁전의 대대로 이어받은 깊은 양속, 홍익인간 위화세, 상부상조는 인권을 쌓는 자유의지.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 두 분의 할이 그 정신의 구현 6.15를 실천하라 신다. 그때가 돌아보면 꽃피는 봄날이었을까? 63명을 배제하는 양기수가 휴전선을 넘어가고 비둘기 날아라 평화가 올 거라고. 어떤 우방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 하신 김영삼 대통령 평화가 올 거라며 이모 선생님을 고향으로 보냈어라. 노무현 대통령은 죽은 자에게도 덕을 베푸셨다. 돌아가신 정순택 성산을 평양 가족 품에 안겨주었나니 아주 작은 선한 일도 하늘이 아시거늘 사람의 소원을 풀어주는 일이기야. 찾아야 한다. 이런 주권을 찾아야 한다. 자주자강 부국의 길이 통일의 길 될 그 주권을. 평화는 갈라진 강포 하나로 될 때 온다. 우리 민족끼리 힘합쳐 통일할 때 평화는 있다. 무엇이 어려우랴, 무엇이 두려우랴. 대동의 평전 평화 깃들고 이른 고향 되찾아 오고 가고 이념이 문제랴 제도가 막으랴 한결에 한 식구 되는 일이사. 여기 90을 넘어 100을 세를 않으실 여기 80을 넘어 90세를 넘보느니 아직 살아 고향을 읊조리며 눈은 침침 귀는 먹먹 고향의 흙냄새 맡고 싶다며 오늘도 고향 하늘을 바라보다 망향무청을 다독입니다. 지금 물 한 모금 넘기기도 어려운 병상에 누워서 생사의 기로에 서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박종린 선생님이십니다. 양심서원의 김혜순 회장님께서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글을 준비하셨습니다. 인천 사랑병원에 입원 중인 박종린 선생님께, 선생님, 딸하고 한번 만나서 살다가 죽었으면 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 하셨지요. 100일 된 딸아이 오키를 두고 남으로 내려온 선생님. 선생님은 혈우간증 없는 남쪽에서 34년이라는 무지막지한 노고를 치르고 1993년 성탄절 특사로 석방되셨습니다. 몸무게 40kg이라는 허약해진 상태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남쪽에서 병보석으로 출소를 앞두고 있을 때 무안의 한 교회 목사가 신병각서를 써주어서 무사히 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의 세월이 흘러 2000년 6월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잠시 송환의 기대에 들떠 있었지만 1차 대상자 명단에 선생님은 없었습니다. 출감 때 교회 측에서 써준 신병각서를 당국이 사실상의 종교 전향으로 해석해버린 것입니다. 격렬히 항의했지만 통일부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 9월 2일 서울을 떠난 63번의 선생님들이 신념의 강자를 맞이하는 격정적인 환영 인파에 둘러싸여 평양에 들어설 때 그 자리에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신혼 14개월 차에 헤어져 41년 만이니 얼마나 찾아 헤매었을까요? 얼마나 목 놓아 부르셨을까요? 선생님을 찾아 헤매다 오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모님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끝내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냉전시대에 행해졌던 전향공작의 망령이 2000년 남북 화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산가족의 삶을 산산이 부셔 놓았습니다.
4년이 지나서야 중국에 있는 조카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선생님인들 온전했겠습니까? 이런 고통이 건강을 좀먹어 만성 이기양과 기관지염, 당뇨, 대장암까지 몸이 아플수록 북에 두고 온 가족 생각이 나셨겠지요. 쓸쓸한 날이면 저 세상으로 가버린 사모님께 편지를 쓰시곤 하셨습니다. 선생님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통일 일꾼으로 통일운동의 사표로 계셨습니다. 선생님 주변에 선생님 따르는 손자, 손녀들 많이 두셨잖아요. 34년이란 영어의 세월을 견뎌오셨는데 이쯤 병마야 대수겠어요. 이제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옹알이를 하던 100일 된 딸아이 오키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한 번은 보셔야지요. 딸하고 한 번 만나서 살다가 죽었으면 하고 소망하셨잖아요. 지난 8월 21일 강단 선생님 부음 소식에 충격을 받아 약간의 뇌출혈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지들 부음 소식을 들을 때마다 쌓였을 마음의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길로 병원 시세를 주신 선생님은 아직 퇴원을 못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흔들릴까봐 아예 가족 생각은 않고 건강하게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일편단심 살아온 박희성 선생님도 강단 선생님을 보내고는 이제 집에 간다는 것은 틀린 것 같다고 약한 소리를 하십니다. 그동안 이별이 너무 길었습니다. 쓸쓸히 맞는 명절 때문에 생일이랑 명절이 제일 싫다 하셨던 송환을 희망한 선생님들, 추석 전에 가족 품에 가실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송환 추진위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싸울 테니 꼭 털고 일어나요. 일어나셔서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가서 따님의 생일상 한번 받는 꿈 다시 꾸어요. 선생님 기적처럼 다시 일어나요. 2000년 10월 10일 송환 20주년 기념식에서 양심수원의 김혜순들이 현송님 이선희가 장갑차에 쓰러졌던 그곳에서 또 미군 장갑차의 민간인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진상규명 투쟁을 함께하고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현장에서 막 달려왔습니다. 우리 대학생 진보연합의 3분의 우리 대학생들을 모시고 힘찬 공연 함께 보시겠습니다. 벅차오르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 다시 잊지 말고 함께 나아가요. 우리 마음속 깊게 팬 상처 하나둘로 갈라진 아픔 우리는 하나 다시 잊지 말고 통일을 이뤄요.
그리고 여기 함께 못하지만 남가북 해외 동포들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사단법인 양심소원의 명예회장님이신 권호원 선생님 모시고 마지막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통일부에서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지만은 그런데 철저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워낙 그 보수 세력들이 안 된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니까 뭘 얘기한 거니 상호주의론을 처음에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비상장기수 2차 성화는 6.15 공동선언이 남북 합의사항이고 또 국군포로 있다는 것은 명시되질 않습니다. 내가 국군포로인데 내가 남으로 가겠다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납북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떤 일방적으로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공식화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남북이 그걸 또 하나는 자격 문제인데 강제 전향은 전향이 아니다. 이걸 통일부에서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문제와 상호주의론이 다 해결됐고 통일부 결정만 남아 있었는데 다행히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상호주의론 그거 적용시키지 않겠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운동을 철저히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인권 협약이라든가 인권 선언이라든가 우리나라 헌법이라든가 여기에 다 명시되어 있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조국으로 돌아갈 권리 또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이 다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문명된 법과 규정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문명적 야만 행패가 지금 현재 촛불 정부 하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비전형 장기수 2차 송환, 김연희 평양시민 송환, 그리고 12명 해외 종업원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요걸 얘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남과 북에서 이걸 합의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지금 외면하고 있다는 것 이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인도주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도 또 남과 북의 발전과 또 그걸 계기로 한 오늘의 경색 국면을 해결하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걸하진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2차 성안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냅시다. 공동선언 이행하라. 공동선언 이행하라. 약속을 이행하라. 약속을 이행하라. 2차 성안 실시하라. 2차 성안 실시하라. 선생님 건강하세요. 선생님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